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각각 본국을 출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 후 3국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으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3국 협력에 지속력 있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2건의 문건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3국 간 향후 지속력 있는 지침으로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이 함축된다면서 경제 규범과 첨단 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 3국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입니다. 김 차장은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미한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내는 공동 성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아세안과 태도국의 영내 위협,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목도 정신,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이에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3국의 협력 체제가 제도와 공고화되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밝히고 한 개 문건은 현재 최종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0년 가까운 미한일 3국의 대화는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대화의 지속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지에도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3국이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각 본국을 출발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저녁에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이어 18일 오전 캠프 데이비스로 이동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미일 정상회의, 이어 미한일 정상회의에 임합니다. 3국 정상은 오찬을 같이 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찬 후 한일 양자회담이 개최되고 3국 정상들은 오후 3시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의 미한일 정상회의와 미한 UFS, 을지 프리덤 실드, 즉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여러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한국 국정원장이 출석한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평양 산음동 등에서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 포착됐으며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고체 미사일 생산 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지난번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과 데이터 수신을 위한 위성 안테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포착됐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약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52개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안보리 공개 회의를 개최한 뒤 52개국이 동참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2개국은 성명에서 북한 정부는 북한 내에서 잔인하고 억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서도 북한 주민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기에는 직결 처형과 암살, 납치, 협박, 강제 송환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인권 유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북한 정부는 이런 무기 개발의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에 관여하고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를 지원한 세계 기업을 독자 제재한 것을 환영하고 한국도 독자 제재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기존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북 무기 거래와 관련해 한국도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대북 독자 제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주변국 등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국 전쟁에서 숨진 미군 유해 송환 협력을 중단한 데 대해 엄청난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북한은 이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맥케이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장은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협조에 좌절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미국이 활동하는 45개국 모두 유해 송환을 인도주의 노력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은 유일한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해 송환을 인도주의적 기회이자 책임으로 인식하는 대신 무기로 계속 활용하고 미국에서 양보를 얻어내거나 미국에 허락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직접 북한군과 2차례 대면 회담까지 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직후인 2019년 3월부터 북한은 모든 소통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해운 협력회의를 열고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합의했다고 한국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17일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앤 필립스 미국 해사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제7차 미안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은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수부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 정책과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등을 소개했고 미국 해사청은 해운 항만 분야 투자 계획 등 미국의 항만 정책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해사청과 한국 해사부는 지난 2014년부터 양국 간 해운 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한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